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쓰레기도 내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단 한 개도 건드리지 못하는 현행법의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 있습니다. 대전의 한 주택 얘기인데요. 이곳에 살던 세입자가 쓰레기를 주택 전체에 한가득 들여놓고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세입자는 쓰레기를 자신의 재산이라며 1년 반 동안 치우지 않아 주민들이 온갖 고통을 받고 있지만 집주인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정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항아리에 가구, 쓰레기 봉투까지 언뜻 보면 쓰레기장 같은 이곳은 주택 앞 주차장입니다. 출입 통로도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가득 쌓인 쓰레기에 진입도 어려운 상황. 건물 안쪽을 들어와 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도저히 마당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8년 LH가 매입한 대전 서구의 한 주택입니다. 매입 전 마지막 세입자 A씨가 계약 기간이 지난 뒤에도 1년 반 동안 무단으로 거주하다가 지난해 8월 쓰레기 더미를 남기곤 이사를 가버린 겁니다. 쓰레기 더미는 주택 내부까지도 가득 들어찬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비위생적인 환경에 악취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겪어 LH와 해당 구청에 여러 번 피해를 호소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지잡은 적도 두세 번 있습니다. 고철이 다 완료될 거라고 해놓고 지금까지 무슨 처리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로 인한 스트레스는 말도 못합니다. 해당 구청은 쓰레기가 건물 안에 있어 사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집주인인 LH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답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LH 측은 치우고 싶어도 치울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세입자였던 A씨가 이 물건들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함부로 치울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쓰레기로 보더라도 소유권은 임차인에게 있기 때문에 임차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임대인이 처분하거나 소각하는 것은 절도죄 혹은 손괴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단으로 점유해 쓰레기를 남겨둔 채 사라져도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장하면 손도대지 못하는 겁니다. LH는 소송을 통해 내년 1월 강제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A씨가 최소 1,000만 원의 집행 비용을 지불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오늘도 쓰레기 더미 옆에서 숨쉬며 고통받는 주민들은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고 하소연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논산과 청양, 태안 등 충남 10개 시군에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지는 등 이번 주말 충청권에 많은 눈과 함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새벽 충남 서해안부터 시작되는 눈은 오전부터 대전 충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돼 모레까지 서해안에 5에서 15cm, 내륙에는 3에서 8cm가량의 적설량을 기록하겠습니다. 기온도 크게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1도에서 영하 4도, 모레 아침 최저기온은 청양이 영하 19도를 비롯해 대전 영하 13도, 천안 영하 15도 등 강추위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주말 사이 많은 눈과 강추위가 찾아오겠다며 건강관리와 함께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헬스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대한 가격 표시제가 도입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세 곳 가운데 한 곳이 여전히 요금과 환불 기준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서 소비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서구의 한 헬스장. 내부 곳곳에 등록 가격과 환불 기준 등이 적힌 안내문이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10% 등을 제외한 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처럼 서비스 내용과 요금, 환불 정보 등을 소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건 법적 의무입니다. 전에는 저희도 이제 정확히 법 개정을 모르니까 오시면 이제 가격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작년부터는 인포 앞이나 데스크, 탈의실 안에 가격표를 명시해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이 대전 곳곳에 102개 체육시설 사업장을 불시 점검했더니 가격이나 계약 내용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곳이 35곳, 셋 중 하나꼴입니다. 아예 게시하지 않고 말로만 얼버무리는 곳도 5곳이나 있었습니다.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도 꺼리는 이유는 뭘까?
다른 업체와의 가격 경쟁이 심해질 걸 걱정해 표기하지 않거나 환불 규정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없었던 것도 이유입니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분쟁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벤트 적용가로 해주신다고 하고 식당 관리도 잘 해주신다고 하셔서 결제를 했는데 환불 규정에 대한 얘기는 진짜 한 번도 듣지를 못했어요. 최근 3년간 대전에서 헬스장과 피트니스 센터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해마다 상위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로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계약을 할 때 이제 환불금을 받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었다가 자기가 예상했던 환불금과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제시하는 환불금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장과 소비자 간의 분쟁을 막기 위해 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된 지 1년이 됐지만 체감되는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충청남도가 연구 용역을 통해 자본금 5천억 원 규모로 은행을 설립해 출범 2년 차부터 흑자를 낼 수 있다는 밑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충남도는 용역 보고회에서 지방은행 설립의 전산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834억 원, 연간 유지비로 321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기업들과 주민, 연기금 출자를 받아 5천억 원 규모로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립 첫 해 13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겠지만 이듬해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대전 컨벤션 센터와 둔산 대공원 일원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 승인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선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승인으로 앞으로 5년간 약 20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며 마이스 정책의 체계적인 관리와 실행을 통해 국제 마이스 도시로서의 브랜드를 강화하고 마이스 산업 인프라 개선과 생태계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제회의 복합지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특화 지역으로 부산과 인천, 대구, 고양, 광주 등 5곳이 지정돼 있었지만 이번에 대전과 경주가 포함되면서 모두 7곳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여성 암 환자의 경우 오전보다 오후에 항암 치료를 받을 경우 생존율이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일단 혈액암에서 확인된 연구 결과지만 다른 암에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암 치료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장석영 기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혈액암 항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데이터입니다. 오후에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100명 중 2명만 사망했는데 오전에 치료를 받은 사람은 25명이 숨을 거뒀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김재경 교수팀이 고영일 서울대병원 교수팀과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입니다. 항암 치료를 할 때 여성의 경우 오후에 약물을 투입하는 것이 오전보다 월등히 효과가 높다는 겁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오전 8시 30분과 오후 2시 30분 중 시간을 선택해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남성 환자의 경우 시간에 따른 치료 차이가 없었지만 여성 환자는 오후 치료를 주로 받을 경우 60개월 이후 사망률은 12.5배 차이가 나고 재발률도 오전 치료자는 100명 중 37명, 오후 치료자는 13명으로 2.8배 차이가 났습니다. 김 교수팀은 원인을 약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백혈구에서 찾았습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은 오전에 백혈구를 왕성하게 만들어내는데 여성 환자가 골수 기능이 활발한 오전에 항암 치료를 받으면 그만큼 부작용도 더 많이 나타난 겁니다. 반면 남성은 하루 중 백혈구 확산 속도에 차이가 없어 시간 구분에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몸은 그 24시간 주기의 리듬으로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이제 백혈구도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특별히 그 백혈구를 만들어내는 골수의 기능이 오전에 굉장히 활발합니다. 따라서 그때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저희 몸이 이제 부작용을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고 그 결과 그 항암을 치료하는 과정 중에서 그 의사 선생님들이 원래 계획했던 그 용량보다 낮춰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연구팀은 혈액암에서 시간 항암요법이 입증된 만큼 다른 모든 암에도 검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최종적으로는 개인 맞춤형 시간 항암요법이 국내 의료 현장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민선 2기 시도체육회장 선거에서 대전은 이승찬, 세종은 오영철, 충남은 김영범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대전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이승찬 현 회장이 68.3%의 득표율로 손영화 후보를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6명이 입후보한 세종시 체육회장 선거에서는 시체육회 수석 부회장을 역임한 오영철 후보가 26.8%의 득표율로 선출됐습니다. 충남도 체육회장은 김영범 전 충남탁구협회장이 김덕호 현 도체육회장을 81표 차로 누르고 선거에서 1위를 기록해 신임 체육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요즘 입시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대학 입학과 취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죠. 시각장애인들이 다니는 대전 맹학교에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늦깎이 학생과 입시생이 있습니다. 눈 대신 손끝으로 인생 2막을 개척하고 있는데요. 김진석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사회복지사였던 정세미 씨는 6년 전 갑자기 시력을 잃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찾아온 청천벽력 같은 운명에 잠시 흔들렸지만 늦게나마 대전 맹학교에 입학해 지난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리스타 수련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커피 머신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됐고 제2회 전국 시각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상까지 수상했습니다. 눈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바리스타 자격증 딸 때는 시각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좀 어려웠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도서를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도서로 바꾸는 일을 하는 점역 교정사 자격증에 도전해 마침내 그 꿈도 이뤄냈습니다. 대전 맹학교 전공과엔 이 같은 사연을 간직한 늦깎이 학생들이 많은데 서로를 격려하며 힘겨운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맹학교 고교과정 학생들이 손끝으로 점자 교과서를 정독하고 있습니다. 6살에 맹학교에 입학해 고3이 된 신민중군은 1급 장애인이지만 점자책과 음성에 의존하는 힘겨운 수험 생활을 보내고 여러 대학 수시 모집에 합격했습니다. 이제는 교장 선생님 지도하에 최종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받아왔었는데 이제 앞으로 사회에 나간다면 사회복지사가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충청권 유일한 시각장애인 학교인 대전 맹학교에는 천안과 홍성 등 먼 곳에서 새벽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최근엔 선천적인 시각장애인보다 중도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늘고 있는데 이곳에서 충격과 좌절을 이겨내고 어엿한 사회인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사회에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뒤부터 이제 학생들이 뭔가를 하게 되고 싶어하는 도전 의식이라든지 용기를 많이 갖게 됩니다. 운명은 비록 시각을 앗아갔지만 희망은 앗아가지 못한다는 신념으로 맹학교 학생들이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하며 인생 2막의 꿈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TJB 황윤성 영상기자가 대전 사회적 경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 사회적 기업협의회는 지역 내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수여했으며 한국가스기술공사와 대전시 사회서비스원 등 7개 팀이 사회적 경제인상을 받았습니다. 대전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이 오늘 문을 열고 내년 2월 12일까지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야외 스케이트장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고 이용료는 시간당 1,000원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장애인은 무료입니다. 엑스포 시민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에는 지난 겨울 사회적 거리두기 와중에도 2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 겨울철 가족 나들이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전관광공사 윤성국 사장과 이상철 노조위원장 등 40여 명의 공사 임직원들이 동구 성남동 일대 에너지 취약계층을 찾아 연탄 5,000장과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앞서 관광공사는 지난 6일 전 직원의 성금 모금을 통해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기탁한 바 있고 지난 2001년 발족한 공사 내 자원봉사대를 통해 보육원과 요양시설에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신임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정구경 전 한국도로공사 안전혁신처장을 임명했습니다. 지난 1990년 도로공사에 입사해 영동지사장과 안전혁신처장 등을 지낸 교통전문가로 대전시의회는 인사청문회를 열고 적격 의견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서천구는 지난달부터 전체 김양식장의 95%인 3,135헥타르에서 황백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서천구는 김 황백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 김 양식 어가 230곳에 영양물질 20리터들이 2만 5천 통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 공사와 함께 서부저수지 담수 60만 톤을 긴급 방류하고 금강호 담수 7,600만 톤을 지속해서 흘려보내기로 했습니다. 황백화는 김이 본래 색깔을 잃고 노랗거나 하얗게 변해 해조류 영양실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가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여야 간의 기싸움으로 부결됐습니다. 대전 동구에 따르면 당초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6,789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각각 5명씩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 당이 내놓은 수정안에 서로 반대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면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